안녕하십니까. 농지와 임야의 투자, 여기에 대한 나침판과 절세 방안을 강의할 김용구입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는 부자경이라는 강의를 했는데, 그런 강의 내용은 전반적 내용이라면 이번 강의는 토지 중에서 농지와 임야에 대한 강의입니다. 작은 부자는 주택으로 부자가 되고 큰 부자는 농지로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 농지에 관한 내용 또는 임야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이번 시간에 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농지와 임야에 대한 강의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토의 일반적 현황에 대한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농지와 임야의 투자의 나침판과 절세 방안이라는 이 교재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물론 강의 듣는 데는 교재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듣고서 정확한 내용을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책을 준비해서 책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농지와 임야 투자의 나침판과 절세 방안. 항상 농지와 임야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기 전에 세금에서 어떻게 하면 절세 방안을 하고, 또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어떤 이익이 있을 때 세금을 부과할까, 이런 내용을 미리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이용 체계와 토지의 용도 관리에서는 국토의 이용 계획 체계와 토지의 용도 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한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강의는 가장 낮은 사람, 처음 공부하는 사람 위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복습한다 생각하고 모르는 분들은 천천히 한 번 들어 이해가 안 가면 책을 보면서, 아니면 되풀이 반복하다 듣다 보면 저절로 알아듣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공부할 때 즐겁게 재미있게 공부해야 되지, 암기하는 위주로 공부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 준비를 위한 강의가 아니라 농지와 임야 투자에 관한 많은 내용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농지와 임야 투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암기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 가면 책을 보거나 아니면 한번 되풀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토용 계획 체계를 보면 대한민국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배웠던 내용, 대한민국은 인구는 많은데 땅은 좁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다. 삼천리 금수강산, 지금 가을입니다. 어디를 가도 곡식이 무르익어 황금 벌판이 되고 산에 가면 단풍이 듭니다. 즉 우리나라 국토 중에 임야가 64%, 농지가 20%면 85%가 바로 가을에 비단으로 술을 놓을 만큼 아름다운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토현실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선계획 후 개발의 국토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종전 국토용관리법, 토시계획법을 통합을 합니다.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이용체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3년 1월 1일부터 통합 이뤄남으로써 그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소유의 급격한 증가, 도시의 과밀화, 그에 따른 난개발 등 토지용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면서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항상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이 부족한 땅을 영원하게 지속 가능한 개발로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까? 이러한 기본적 전제 하에서 국토이용 계획 체계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토이용 계획 체계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하면 국토기본법에 국토계획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여기에 지역계획으로 광역권개발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다른 법률에 의한 내용도 있고 부분별 계획으로 국가기관망,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관광, 정보통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에 관한 내용들을 부동산 투자의 일반적 상도로 공부를 하겠지만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려면 국가기관망, 수자원, 관광, 문화관광, 정보통신 이러한 주변 환경들하고 밀접한 유기적, 생태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토이용 관련 법률을 보면 국토이용 계획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그 다음 전 국토에 대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를 한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에서 만들고 있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토지의 지번만 넣어버리면 그 지번이 어디에 해당되고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아래 토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4개로 나누어 구분하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지역으로 나누어 계획 또는 관리를 하고 있다. 토지의 용도관리를 보면 용도지역 관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종전 국토이용 계획상 토시지역,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5개 용도지역을 2003년부터 토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하고 각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행위 제한을 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용도지역 내에서 토지 소유자는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고 행정기관장은 토지이용 행위를 허가, 인가 또는 승인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용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자본주의란 내 땅이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한민국 땅은 대한민국에 관련되는 공법상 규제를 받습니다. 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내 땅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웬 정부가 규제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에 공장을 들어서게 하고 또 옆에는 개사육장이 들어서고 옆에는 총을 쏘는 군 사격장이 들어오고 이렇게 자기 이익을 따라 토지이용을 혼재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이용 가치는 더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오히려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관리를 잘 하기 때문이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끼리,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끼리, 공업지역은 공업지역끼리, 녹지는 녹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대로 각각 고유한 기능과 고유한 영역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용도지역 지정면적은 다음 표와 같이 육지가 10만 460.1평방킬로미터, 해면 부분이 5,646.3평방킬로미터로 남한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하면 10만 6,106.4평방킬로미터다. 자, 우리 국토가 얼마나 될까?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도 헌법에는 우리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붕이라고 하는 것도 영토에 포함되는 거다. 이래서 육지와 바다로 되어 있고 남한과 북한을 보면
북한의 면적이 남한보다 넓게 되어 있고 남한의 면적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매립 간척을 통한 육지 넓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육지가 넓어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 영토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왜? 육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건 기존에 있는 바다를 매립하기 때문에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처럼 그만큼 해수부 면적이 줄어들고 육지부 면적이 늘어날 뿐이지 전체 우리나라 영토가 그렇게 매립 간척이라고 해서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래서 육지부와 해면에 대한 내용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땅은 얼마나 될까 하는 내용들을 알면 나중에 전체적인 대한민국 토지에 관한 공부를 할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합계 106,106.4 평방킬로미터 중에서 육지가 10460.1이고 해면이 5646.3 평방킬로미터인데 이 106,106.4 평방킬로미터 중에서 토시가 16.6%, 관리지역이 25.5%, 농림지역이 46.6%,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16.3%. 물론 우리나라 토지용을 지목을 28개로 되어 있는 지목별로 농지와 임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러한 비율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해면의 경우는 도시지역, 그 다음 두 번째 관리지역에 따라서 이러한 비율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방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등이 포함되며 전국적으로 육지부 16,764.4 평방킬로미터와 해면부 829.9 평방킬로미터 등 총 17,593.4 평방킬로미터가 도시적으로 지정돼 있어 전체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도시지역에 대한민국 인구 91%가 사니 땅은 넓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은 아주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수치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육지부의 시도별 지정 현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수도권 지역의 경기도가 3,339.6 평방킬로미터로 가장 넓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동남권 지역 경상남도, 경상북도, 서남권 지역 전라남도 등 순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면부는 전라남도가 166.4 평방킬로미터로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순서로 지정되어 있다. 두 번째는 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리지역은 종전,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통합한 것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지형, 자연환경, 산림보호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호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이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지역으로 2008년 말까지 세분하여 개발할 것과 보존할 것을 구분함으로써 관리지역이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지역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육지부 27,079.5 평방킬로미터와 해수부 13.8 평방킬로미터가 지정돼 있어 전체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로 지정면적 기준으로 할 때 동남권 지역 경상북도가 4,970.2평방킬로미터로 제일 넓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고 다음으로 전라남도, 강원도 순으로 지정되어 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산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총 49,403.1평방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어 전체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46.6%, 육지부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49.2% 점하고 있다. 시도별로 경상북도가 11,173.6평방킬로미터로 가장 넓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육지부 7,214.1평방킬로미터와 해수부 4,802.6평방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11.3%를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지부의 시도별 지정 현황을 면적 기준으로 할 때 강원도가 1722.1평방킬로미터로 가장 넓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고 다음으로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순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면부에 있어서는 서남 해안지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다도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전라남도가 2,941.9평방킬로미터로 가장 높고 다음 경상남도, 충청남도 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의 용도관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을 한 법률에 의한 4개 용도지역 중 도시군 관리기획상 토지용은 16개 용도지역, 10개 용도지구 4개 용도구역으로 세분하여 토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용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습풀 현상이라고 하고 이러한 습풀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말 현재 개발 제한구역 면적은 특별시 6개의 광역시, 28개 시와 13군 49구에 3,866.8평방킬로미터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용도지역의 분류라고 해서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에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그 다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고 도시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로 구분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는데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겠다.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존하겠다는 것이 성격이고 일반주거지역 1종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2종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지역 중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 지원, 상업, 업무기능을 보완시킨 것이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 기능을 확충하고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공업지역 중에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종합공업, 그 다음 공해성 공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고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하는 것이며 근린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고 그 다음 녹지지역의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중에서 보존녹지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함이고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는 것이며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장내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한 보전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존관리 권역, 관리지역에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는데 보존관리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호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여러분들이 땅을 살 때, 농지를 살 때, 임야를 살 때 첫 번째는 이 지역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래서 땅이라 하더라도 첫째가 용도, 무슨 용도로 이용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 이래서 이러한 용도 지역에 관한 내용은 토지용규제 정부 서비스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지역에 따라 어떤 개발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를 나중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일단 제목 정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환경보존지역이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환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들을 이렇게 구분하여 용도 지역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자연경관지구란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변경관지구란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시가지 경관지구란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과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로 나누어 중심지 미관지구란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역사문화 미관지구란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일반 미관지구란 중심미관 및 역사문화 미관 이의 곳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도지구는 최고와 최저가 있고 최고란 도시환경, 경관보호, 과밀 방지 후에 최고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남산, 주로 산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최저란 토지용호 고도와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서 최저한도를 정하는 것이며 방화지구란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건물 구조를 규제하는 것이고 방제지구란 풍수의 산사태, 집안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최근에 방제, 방화 아주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존지구란 문화자원 보존지구, 중요시설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가 있고, 문화자원 보존지구란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중요시설 보존지구란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로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생태계 보존지구란 동실물, 서식처 등 생태적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한다. 백두산,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보호한다. 그 다음 시설보호구역에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보호구역이 있고, 학교시설 보호구역이란 학교의 교육 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공용시설 보호지구란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 업무 기능을 효율화시키고, 항만시설은 항만 기능을 효율화하고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 공항시설 보호구역이란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 그 다음 추락지구는 자연추락지구, 집단추락지구가 있고, 자연추락지구란 녹지지역 등 추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고, 집단추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추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다.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에 주거개발진흥, 산업개발진흥, 유통개발진흥, 관광, 휴양개발진흥, 복합개발진흥구역 등이 있고, 그 다음 특정 용도 제한지구와 위락지구와 리모델링 지구 등이 있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소시자원 공원구역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란 토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며, 시가와 주정구역이란 도시지역 그 주변 지역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면 시가와 주정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고, 도시자원 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서 식성이 양호한 산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원 공원구역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농지와 임야 투자의 나침판과 절세 방안 첫 강의는 농지와 임야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는 것은 활용하기 위해서고 활용가치가 있어야 자산가치가 있는 건데, 과연 농지와 임야를 사게 될 때 이 농지와 임야가 정부가 어떤 목적으로 관리하고자 할까? 이렇게 용도지역을 정할 때 어떤 용도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농지를 구입하는 것, 임야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물론 모르고 샀더니 나중에 용도가 변경되어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바뀌면 3배 내지 10배 정도 가치가 폭등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런 공부 안 해도 투자 잘하는 사람, 야, 저 사람은 무슨 복을 타고났을까? 복을 타고난 게 아니라 배우지 않아도 아는 지식을 상지라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현재 이런 강의실에서 만난 것은 학지 배움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농지와 임야를 구입할 때 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구입했지만 실제 개발하고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부닥쳐서 하는 것을 권지라고 합니다. 농지와 임야 첫 번째 강의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국토이용 계획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관한 내용을 첫 강의에 설명을 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